자, 이제 두뇌 운동을 시작하겠습니다. 사바나에서 공경에 처한 이 두 소녀를 보세요. 누가 더 위험할까요? 오른쪽에 있는 소녀가 더 큰 위험에 처해 있어요. 얼룩말대가 그녀를 향해 달려들고 있어요. 왼쪽에 있는 소녀는 덜 위험해요. 거대한 코끼리가 그녀를 향해 달려오고 있지만 큰 돌 뒤에 숨을 수 있어요. 리암 형사는 이상한 사건을 조사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사치스럽고 매우 이기적인 남자 제임스가 얼마 전 강도를 당했어요. 사건은 막막해 보였지만 작은 단서가 있었습니다. 범죄 현장에 남겨진 비밀스러운 메모였죠. S-1, D-1, C-1. 다음날 용의자 3명이 경찰서에 왔습니다. 용의자의 이름은 테드, 샘, 던이었습니다. 형사는 그들의 이름을 보자마자 강도가 누구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누군지 짐작하실 수 있나요? 테드입니다. 이 코드를 해독하려면 알파벳을 사용하기만 하면 됩니다. 한 파티에서 웨이터들이 모든 손님들에게 음료와 스낵을 서빙하고 있었어요. 배우 지망생인 질과 제인도 칵테일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다음날 제인은 오디션에 참석했고 질은 병원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왜죠? 주의 깊게 관찰했다면 두 소녀가 같은 음료를 마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인의 음료에는 얼음이 들어있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독은 얼음에 들어있었을 거예요. 어느 날 앤드류와 알렉스는 재미로 낙하산을 타고 뛰어내리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둘 중 한 명에게는 오늘이 생애 마지막 날이 될지도 몰라요. 누가 위험할까요? 알렉스예요. 낙하산도 없이 배낭만 메고 있어요. 알렉스는 안전하게 착륙하려면 앤드류를 꼭 붙잡고 있어야 해요. 루이스, 제시카, 알버트라는 친구들이 하이킹을 떠났습니다. 해가 빠르게 지고 있었고 그들은 불을 피워 늦은 저녁을 먹기로 결정했어요. 하지만 불길이 어둠을 밝히는 순간 그들 중 한 명이 괴물이라는 것이 분명해졌어요. 침입자를 발견하셨나요? 제시카가 틀림없어요. 인간은 고양이 눈을 가질 수 없어요. 맥스, 마크, 믹이라는 3명의 친구는 신비한 요리사가 만든 멋진 요리를 맛보기 위해 새롭고 멋진 레스토랑에 갔습니다. 모두가 음식을 좋아했지만 다음날 맥스와 마크는 병원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의사는 두 사람이 심각한 식중독에 걸렸으며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고 말했죠. 이제 식당에서 찍은 영상을 보세요. 믹은 어떻게 살아남았을까요? 분명히 독이 든 토마토가 두 친구의 목숨을 앗아간 것 같아요. 보세요. 믹의 음식에는 들어있지 않아요. 이상한 감옥에서 깨어났는데 앞에 문이 3개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문 뒤에는 끔찍한 무언가가 기다리고 있지만 손잡이는 별로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첫 번째 문 손잡이는 독성 또는 방사능으로 추정되는 지저분한 액체로 덮여 있습니다. 두 번째 손잡이는 말 그대로 불이 붙어 있어요. 세 번째 문은 초고압이 흐르고 있습니다. 어느 것을 선택해야 할까요? 보세요. 구석에 고무장갑이 있고 고무장화를 신고 있어요. 이상한 액체나 불을 막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지만 고전압으로부터는 확실히 당신을 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문을 선택하세요. 여러분의 수학 실력을 시험해보세요. 걱정 마세요. 쉬우니까요. 모든 새가 각 나무에 한 마리씩 앉으면 한 마리의 새는 앉을 나무가 없어요. 하지만 2마리의 새가 한 나무에 앉으면 한 그루의 나무가 비어요. 나무는 몇 그루일까요? 새 4마리와 나무 3그루입니다.
자, 탐정 여러분, 이제 당신의 날카로운 눈이 아니라 논리를 시험해 보겠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있고 부자는 이것이 필요하고 이걸 먹으면 반드시 죽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Nothing.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부자는 아무것도 필요 없으며 아무것도 먹지 않으면 오래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제인과 존은 평범한 젊은 부부였어요. 어느 날 부부는 도시를 벗어나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기로 결심하고 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운전하던 중 갑자기 주유소에서 히치하이킹을 하는 4명의 사람들을 보았어요. 하지만 모두 꽤 수상해 보였어요. 너덜너덜한 옷을 입은 남자, 망토를 두른 남자, 음침한 얼굴의 남자, 그리고 10대 소녀가 있었죠. 누구를 태워다 주면 좋을까요? 망토를 입은 여자는 그림자가 없으니 뱀파이어가 틀림없어요. 음침한 얼굴의 남자는 목에 물린 상처가 있으니 뱀파이어일 거예요. 10대 소녀는 의심스러운 발톱을 가지고 있으니까 늑대 인간일 거예요. 너덜너덜한 옷을 입은 남자는 위험해 보이지 않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3명의 친구가 시골의 나무 아래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들이 쉬고 있는 동안 지나가던 한 남자가 그들의 얼굴에 콧수염을 그렸어요. 잠에서 깬 친구들은 웃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웃음을 멈췄어요. 왜 그랬을까요? 처음에 그들은 친구들의 얼굴에 있는 콧수염을 보고 웃었습니다. 하지만 친구들도 웃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죠. 그건 자신의 얼굴에도 콧수염이 있다는 뜻이었어요. 비오는 저녁 집에 돌아온 메리는 누군가 자신의 초콜릿바를 먹어 치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동생들에게 누가 그랬는지 물었어요. 제이는 자기 방에서 운동하고 있었으며 먹지 않았다고 말했어요. 잉그리드는 다른 사람의 초콜릿은 절대 먹지 않는다고 말했어요. 제시카는 밖에서 정원에 있는 식물에 물을 주고 있었고 방금 집으로 돌아왔다고 했어요. 누가 거짓말을 했나요? 제시카예요. 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어서 정원에 물을 줄 필요가 없었어요. 어느 날 브라이트 브레인 형사는 공항으로부터 화난 승객이 도난당한 수화물에 대한 즉각적인 보상을 요구한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화난 승객은 시카고행 비행기표를 샀다고 말했죠. 그는 15파운드의 여행 가방을 위탁했는데 가방을 돌려받았을 때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그는 가방 안에 노트북, 반지, 시계 등 귀중한 물건이 들어있었다고 주장했어요. 카운터에서 바로 열어보니 가방은 텅 비어 있었어요. 남성이 카운터에서 소리를 지르는 동안 주머니에서 봉지 하나가 떨어졌습니다. 형사는 봉지를 집어 들자마자 그 승객이 거짓말쟁이라는 걸 알아챘어요. 어떻게 짐작했을까요? 봉지에는 귀중품이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드라이 아이스였어요. 소란을 일으킨 승객은 귀중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그는 여행 가방에 드라이 아이스 몇 덩어리를 넣고 지퍼를 일부러 살짝 열어뒀습니다. 장시간 비행하는 동안 내용물은 증발했고 흔적도 남지 않았습니다. 사기꾼은 분개한 척하고 보상을 요구하기만 하면 됐어요. 여러분은 문명에서 멀리 떨어진 중세 성에 갇혔습니다. 창문은 지상에서 너무 높아서 뛰어내릴 수 없어요. 창문 근처에 자라는 유일한 나무는 타고 내려갈 수 있을 만큼 튼튼해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3개의 문이 있고 그 중 하나는 자유로 통해요. 첫 번째 문 뒤에는 맹렬한 불길이 치솟고 있고 두 번째 문 뒤에는 수백 마리의 독사가 있으며 세 번째 문 뒤에는 캄캄한 미로가 있어 어떤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을지 전혀 알 수 없어요. 어느 문을 선택해야 할까요? 세 번째, 나뭇가지를 꺾어 첫 번째 방에서 불을 붙여 횃불로 만든 다음 미로를 통과하면 돼요. 더 이상 어둡지 않을 거예요. 집 2채에 불이 났습니다. 그 중 하나는 가난한 잭의 집이에요. 다른 하나는 제임스 소유의 호화 저택입니다. 경찰은 어느 불을 먼저 끌까요?
불을 끄는 건 경찰관이 아니라 소방관입니다. 누가 좀 불러주세요.